안녕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빠져가지고 선생님이 화면 녹음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다 함께. 제 목소리 들려요? 당연히 다 들어가죠. 제 목소리 들어가요? 그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고 싶대, 빠지지 마,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 자, 이번에 예상하기로는 일단은 각자 자습서를 좀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자습서 준비하자. 학교 자습서 그리고 기말고사 준비 바로. 안 떠? 네, 안 떠요. 화면만 공유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말고사 준비를 조금 잘 해야 된다. 별 내용 없어. 자습서하고 기말고사 준비 잘 들어가자. 화면 공유가 이거 필기되는 게 안 되면은 의미가 없는데. 그지? 각자 자기 프린트 보면 되긴 해. 자, 그러면은 2학기 때 얘네들이 뭐가 나오냐면은 문법 요소라고 나와요. 문법 요소. 그러니까 문법 요소에는 높임 표현이 들어가고, 요거 우리 오늘 배우는 거. 그리고 시제 들어가요. 그리고 사동피동. 크다고 좋아했는데 아니, 원래 이거 되는 글씨 써지는 게 안 보이냐? 시간차가 있나? 사동피동이 들어가고, 근데 부정문. 근데 이 부정문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창문 요거는 여기에서 표준어가 들어간 맞춤법.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높임, 시제, 사동피동 중에서 사동 안 들어가고 피동만 들어가는 학교도 있긴 있어. 사동 안 들어가고 피동만. 근데 사동, 피동 다 하는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예상하는 거니까 일단 오늘은 요거 다 할 거야. 그래서 높임 표현은 자, 국어 공부를 할 때 나랑 기존에 배웠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오늘 완벽하게 나 높임 표현 100% 완전히 마스터 한다고 생각하지 마. 마스터가 안 돼. 그러니까 공부는 계속 쌓아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높임 표현 공부하고 그다음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높임 표현 연습하고, 근데 그렇게 연습하고 수업 듣고 연습해도 100%가 안 돼. 한 50% 안다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높임 표현 또 진도 다른 것도 나가겠지만은 일주일 뒤에 또 내가 문제 풀면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서 시험 보기 전에 100%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험 보기 전에 100%를 만드는 게 과정 없이 시험 전에 100%를 만들려는 친구 있어. 벼락치기. 계속 안 하다가 시험 전날에 나는 100% 만들어야겠다. 못 만들어. 범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너무 많아. 범위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다른 것보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맨날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쌓아놓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늘 얘기하는 거는 내가 뭘 모르느냐가, 내가 뭘 모르는가. 높임 표현 중에서 높임 표현이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뭘 모르냐. 높임 표현 문제 중에서 이런 이론을 갖고 있고 이렇게 문제 적용이 있는데 나는 어떤 이론을 못 외우고 있느냐. 내가 어떤 문제 적용을 못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 거 힘든 거는 회피하고 싶어. 원래 그래. 그리고 남 탓하고 싶어 하고. 남 탓하면 제일 편하거든. 그런데 성적은 내 거가 나와. 아무리 남 탓해봤자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돼. 좀 받아들여줘야 돼.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고 내가 어떤 부분 잘 하는지. 그래서 오늘 이 높임 표현의 이론을 한다 해서 완벽하게 다 안다 생각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시험에서 말장난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객관식 문제를 좀 잘 물어보는 게 높임 표현은 높고 낮은 정도. 근데 애들이 높은 거는 다 알아. 근데 뭐는 간과해? 낮은 것도 높임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낮추는 것도 높임법이야. 높임법이 높이는 것만 높임법이 아니라 뭐도 높임법이다? 낮추는 것도 높임법이다. 그래서 높이거나 낮추는 에 조금 약간 포인트를 꼭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낮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데 그냥 요거를 객관식으로. 객관식으로 여기 괜히 꽂힌다고. 낮추는 것이 왜 높임법이야? 낮추는 것도 높임법이에요. 자, 그래서 높이는 대상에 따라 자, 첫 번째 상대 높임. 순서가 근데 상대 높임인데 순서를 제가 바꿀게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렇게 순서를 바꿀게요. 주체 높임 먼저, 그 다음에 객체 높임, 그 다음에 상대 높임. 이 중에서 어려운 게 상대 높임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얘는 상대 높임을 먼저 앞에 나온 것 같아. 근데 주체 높임을 먼저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주로 뭐 사용 일단 무시할게요. 자,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그러면 스포를 조금 하자면 주체 높임은 뭘 높이는 걸까요? 주체.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거니까. 네, 주어에 해당되는 거를 높이는 거야. 그럼 객체 높임은 뭘까? 객체. 문장에서 객이 되는 거. 저거나 부서. 오,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저 애는 왜 대답을 하지? 상관없어요. 얘는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오늘 이후로는 대답할 수 있잖아. 지금 이제 봐봐. 2분 뒤에 지금 넌 대답할 수 있지. 객체 높임 뭐지? 목적어나 부사. 똑같아진 거야. 야, 이것만 알면 돼, 시험 전에. 그냥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다. 이렇게 알면 되고, 상대 높임은 몇 발 대답 안 해. 너는 너한테 지금 매달리고 있잖아, 지금. 매달리는 내 눈빛을 왜 외면하는 거야? 상대 높임. 누구를 높이는 거야? 말하는 그대로. 듣는. 그렇지. 듣는 상대이기 때문에 청자를 높이는 거야. 그럼 요것만 스포해 볼게. 듣는 청자를 높이니까 종결어미가 중요하겠지. 듣는 사람이 위주니까. 내 종결어미, 그지? 그냥 스포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 주어를 높였다, 목적어, 부사를 높였다, 상대를 높였다, 청자를 높였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체 높임은 화자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인데 문장의 주어가 되거나 동작이나 상대의 주체가 되는 거다. 자, 다 필요 없고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인다 요 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실현 방법을 꼭꼭 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빈 종이에 제가 이제 나중에 쪽지 시험을 볼 건데 높임법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은 높임법은 뭐라고? 하자가 산 대상에 대해서 높고 낮은 정도를 하는 것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주체 높임 1번 주체 높임.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임 주어 이렇게만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실현 방법은 다 쓰셔야 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좀 가도록 할게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가면 깨서 주격조사는 뭐를 써야 돼? 깨서 그리고 의시 그리고 특수어휘. 자, 실현 방법 첫 번째 주격조사 깨서 두 번째 의시 세 번째 특수어휘. 자, 그러면 할아버지 깨서 주무신다 그랬어. 깨서 썼어. 그럼 무슨 높임? 그치.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거지. 그러니까 깨서가 나오면 무조건 뭐야? 주체 높임이야. 할아버지 깨서. 자, 그런데 잔다 해도 되는 거지. 원래 할아버지께서 잔다잖아. 자신다. 자, 의시를 쓰면 자신다가 돼야 되니까. 근데 자신다 좀 이상하지. 그래서 다른 말인 특수어휘. 요게 특수어휘야. 특수어휘가 뭐 겁나 특수한 것 같지만 그냥 그 말이 아닌 의시가 아닌 다른 말로 바꿨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머니께서 무슨 높임이야? 어머니께서 그랬어. 무슨 높임? 그래, 주체 높임. 꽃밭을 가꾸 의신다. 가꾸 의신다. 가꾼다잖아. 그치? 근데 의시를 썼으니까 가꾸 쉰다. 됐니? 자, 주체 높임의 실현은 뭐라고? 되게 간단해. 자, 처음에 뭘 쓴다? 깨서를 쓴다. 그 다음에 뭐를 쓴다? 의시를 쓰신다. 그 다음에 뭐를 쓴다? 특수 어휘를 쓴다. 그러니까 이거 세 개만 안 잊어먹으면 돼. 됐니? 그럼 여기 왜 주체야? 가꾸는 사람이 누군 거야? 어머니인 거야. 주무시는 사람이 누구야? 할아버지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게 뭐가 주체 높임인지 뭔지가 어려우면 서술어의 대상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간단한 거를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얘기하시나요? 문제 나오면 약간 좀 복잡해져서. 그래서 내가 이런 원리도 조금 아시면 돼. 자, 그러면 주체 높임은 두 가지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다 직접 높임이야. 그냥 깨서 의시 쓴 거. 걔는 그냥 무조건 직접 높임이야. 자, 간접 높임의 행동이 있을 때 이게 주체 높임이냐 아니냐가 고민이 되지만 깨서 나오잖아. 간접 높임도 쫄 필요가 없어. 깨서 나오고 의시가 있잖아.
깨서 나오고 뭐야? 의시. 자, 중요한 거. 근데 할머니께서 약속이 계시다. 약속이 계시다라는 말이 자연스럽니? 이거 외국 사람은 이게 왜 그런지 모를까요? 약속이 계셔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근데 우리는 모국어 화자잖아. 그러니까 계신다는 뭔가가 이상하다는 거 알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있는 거는 할머니야, 약속이야? 있는 건. 지금 있는 건 약속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약속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속을 계신데 약속을 높이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면 약속을 낮추자면 할머니 약속이 있다.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이죠. 제가 순간 싸가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신입생이 있어가지고 이미지 관리 좀 한다고 선생님이 욕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아니야 방금 싹 이랬다가 건방져 보이잖아. 이렇게 싹 자연스럽냐? 자연스럽게 말 싹 바꾸는 거. 아니 잠깐만 이거 녹화 좀 잠깐 보. 그래서요. 자, 깨서가 나오면은 간접이 나온다 해도 약속을 높여야 되는데 약속은 원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말하는 거야. 특수어휘를 쓰지 않는다. 약속을 계시면 안 되니까. 근데 왜냐면 특수어휘는 직접적으로 바로 그 단어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특수어휘 자체가 높임의 단어거든. 그러니까 그 높임의 단어를 쓸 수가 없지. 왜냐면은 간접은 할머니를 높인 게 아니라 할머니와 관련돼 있는 거. 할머니와 관련이 있는 거.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시다. 의시다를 쓴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몸이 아픈 거지. 그치? 할머니가 아닌 거잖아. 그치? 요게 간접 높임인 거야. 그럼 여기서 뭐를 한다? 그러니까 일단 간접 높임을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간접 높임 찾는 건 어차피 의시고 깨서를 사용하니까. 근데 뭐만 아시면 돼?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데 요 말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깨서 의시 특수어휘. 단 간접 높임은 특수어휘를 사용한다 안 한다? 안 사용한다. 이 두 개가 다 뭐야 되는 거야? 주체 높임인 거야. 깨서 의시 특수어휘인데 단 감정 높임에는 특수어휘를 안 사용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제가 아까 객체 높임은 뭘 높이는 거라 그랬죠? 문장에서 그렇지. 목적어, 부사어. 객체가 되는 게 목적어와 부사어가 객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 얘도 깨. 1번 깨, 2번 특수어휘. 자, 그러면 영희는 그 문제를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다라고 그랬어. 자, 여쭈어 본 사람은 누구야? 여쭈어 본 사람은 누구야? 누가 여쭈어 봤어? 그래, 얘 물어본 게 영희잖아. 근데 영희 깨서야? 아니잖아. 그러면 주어를 높인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주체가 아니라 누구? 객이 되는 선생님께 여쭤본 거지. 그럼 여쭤봤다는 누굴 높여준 거야? 객체를 높여준 거지. 그래서 객체 높임법이야. 그러니까 실현 방법은 뭐다? 깨 그리고 뭐라고? 깨하고 특수어휘. 깨하고 특수어휘를 사용하면 뭐다고? 객체 높임. 객체 높임 안 어려워. 자,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자 모신 사람은 누구야? 나. 그럼 나께서는 할머니를 모신 거니? 나께서? 나님이 효도라는 거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높이는 거니? 아니잖아. 그치? 억지로. 나님이. 어제 효도했어요? 어제는 말 잘 들었어요? 그래도 좀 약간 평상시에도 항상 잘 듣나요? 짜증내지 마, 엄마한테. 왜 이렇게 고등학생 되면 만만한 게 엄마야? 왜 모든 나의 짜증을 다 엄마한테 풀어? 엄마 아빠한테 왜 풀어? 아니야? 큰일 나?
가끔 못 푸는 엄마들이 있어. 안 받아주는 엄마들이 있어. 그건 잠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우리 엄마는 짜증을 받아주셨어요. 제가 자존감이 엄청 높은데 기고만장해요 아주. 엄마를 들들들들 잡아가지고 아주 기고만장 세상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 나가고 와 세상 무섭다를 나중에 알았지. 저 엄마 좀 붙잡지 마세요. 나님이 아니고 누구를 높인 거야? 할머니. 자, 를이지. 근데 여기서는 깨가 안 보이지, 그치? 깨가 안 보이지. 자, 목적어일 때는 얘가 목적어예요. 목적어일 때는 목적격 조사 을을이 붙어요. 목적격 조사는 을을. 그래서 얘 때는 깨가 안 보여. 그래도 높이는 거다. 객체 높임이다. 왜냐면 목적어 할머니 깨 모시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할머니 늘이니까 목적어는 목적격 조사 을을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깨하고 특수어인데 을을은 근데 그럼 선생님 여기 을을을 왜 안 써주냐? 을을은 높임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 방법에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깨는 높임 표현이야. 그래서 깨를 말을 해주는 거야. 근데 목적어일 때는 깨라는 게 없을 수도 있다. 그 대신 그래도 높임 표현이니까 뭘로 실현이 되는 거야? 특수어휘인. 그러니까 2번만 있어도 돼. 근데 주체 높임은 1번이 무조건 있긴 있어야 돼. 주체 높임은 얘가 무조건 있어야 돼. 부사격 조사는 부사에 붙는 격조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는 부사에는 무조건 깨는 무조건 붙겠지. 목적에만 안 붙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오른쪽에 헷갈리는 개념 잡기 한번 봐볼게. 주체란 바로 스스로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말해요. 즉 문장의 주어라고 할 수 있지요. 응, 알아. 아버지께서 오셨다 해서 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버지니까 주체 높임인 거죠. 한편 객체는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가 지시한 대상을 말해요. 나는 선생님께 정답이 무엇인지 여쭤보다 해서 정답을 물어본 대상은 물어본 대상. 그러니까 부사어인 선생님이니까 그 객체인. 자, 객체는 뭐야? 스스로의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요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 말. 그러니까 말을 바꾸어 넣거든. 객체를 높인다 이렇게 나오면 쉽잖아.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께 정답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았다. 객체 높임이다. 이러면 쉽지. 근데 객체 높임이다 이러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 안 한다고. 뭐라고? 서술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객관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게 뭘 높이는 거야? 서술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한나 정신 좀 빨리 집어넣자. 서술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객체 높임이다 이 말이잖아. 고등학교는 이런 거야. 객체 높임이다가 나온 게 아니고 서술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풀어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요령만 알면 객관식에서 헉 안 할 거라고. 근데 너희들이 첫 시험에서 헉 했던 이유가 쉬운 말 하지 않아. 왜 이게 어려운 말이냐? 어려운 말 아닌데 돌려 말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런 거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아셔야 돼. 주체 높임의 말을 많이 쓰기는 해. 왜냐면 행위를 하는 주체다라는 말밖에 못 하거든. 서술어가 나타내는 상태의 주체다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거든. 상태의 주체다라는 말밖에 못 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외워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포인트는 얘가 아니고 선생님 이거 너무 뻔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자 여기까지 해서 주체 높임하고 상대 높임 어려웠어요? 괜찮았어요? 오 대단한 학생 훌륭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뭐냐면 자 종결어미인 상대 높임. 하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청자 내가 말했잖아 청자 높이거나 낮추는 거. 뭘로 실현된다고 얘는? 종결어미. 그런데 얘가 종결어미인데 여기 딱 보면은 격식체 비격식체 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격식적인 자리에 해라
하게, 하오, 하십시오.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져요. 비격식적인 자리는 해요, 해체. 근데 이렇게도 나오는데 창문하고 영호는 요 말도 외우셔야 돼요. 아주 낮춤, 예사 낮춤, 예사 높임, 아주 높임. 두루 낮춤, 두루 높임. 염강은 학교에서 이 말을 하나 안 하나를 보셔요. 안 하면 안 보셔도 돼요. 하면 보시고. 근데 창문하고 영호는 이 말까지도 지금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걸 좋아해. 그러니까 학교 성향이야, 성향. 성향이 하어체, 뭐, 하계체, 격식적인 자리 이런 말보다 예사, 높임 이런 말을 쓰는 걸 좋아해. 변태적인 성향이 아니라 그냥 좋아해. 성향이야, 성향. 성향. 아이씨, 학교 잘못 갔다 전학 가야지. 그만둬야지. 검정고시 봐야지. 그러지 마. 학교 좋아. 밥 잘 나오잖아. 니네 밥 공짜 아니냐? 공짜예요? 공짜 아니냐? 원래 고등학교 급식 공짜 아니야? 고등학교까지 공짜지. 너무 좋겠다. 아, 누가 밥 좀 공짜로 주면 진짜 난 맨날 가서 두 그릇씩 먹겠다. 근데 요즘 학교에서 밥 안 먹는 애들도 많다며. 저는 항상 남아요. 도시락통 들고 가고 나 좀 싸다 주면 안 돼? 집에 불우한 아이가 주변에 살고 있는데 불우한 노인이 살고 있다고. 불우한 노인한테 반찬 좀 갖다 주고 싶다라고 좀 그러면 안 돼? 독거노인 하나 있다.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이 하나 있는데 좀 밥 좀 주고 싶다고. 급식 좀 준다고. 맨날 싸놓은 내가 영광고등학교 앞에 가고 점심시간마다 좀 받아오면 안 될까? 락에다가 좀 담아오면 안 될까? 학교 한 바퀴만 도면 한 달치. 맛있는데 아, 그 부럽다. 뭐라 해야 되지? 조합이 이상해. 아, 약간 맛있는 거긴 한데 좀 약간 예상치 못한 조합. 순댓국에 뭐 크림을 넣는다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순댓국에 막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 순댓국에 아니, 막 로제 순댓국. 아니 막 순댓국이 나왔는데 막 순댓국이 안 어울리게 좀 양식 케이크 같은 나오고 거예요. 그런 느낌. 나오거든. 순댓국 앤드 양식.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순댓국에 로제 생크림 뭐 이런 거 나오고. 창의적이네. 요즘 여고생들이 이렇게 밥을 좀 안 먹는 경우가 있다고. 살 뺀다고. 쪄요. 100%죠. 니네들이 안 먹겠다고 아무리 반항을 해봤자 여러분 쪄요. 그리고 그렇게 찐 사람 대학 간다 다 빠진다 그러지. 절대 안 빠져요. 엄청 고생해서 빼야 돼요. 제 아는 제자 6개월 동안 굶었대. 살 빼려고. 고등학교 때 찐 살 빼려고. 3학년 때 무조건 살쪄요. 그러니까 어차피 찌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찌세요. 괜찮아요. 뭐 배 나왔네 어쩐네 나 살 빼야지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그냥 잘 먹어버려. 너무 숨쉬기 힘들 정도만 빼고 그냥 먹어요. 괜히 살 뺀다고 막 해가지고 뇌가 안 돌아가면 더 힘들어. 몸이 안 돌아가면 더 힘드니까. 근데 너무 살쪄도 몸은 힘들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는 너무 살찌는 거 없어. 그냥 너무 살찌긴 하는데 그러니까 안 빠져요. 대학 가면 다 빠지니까 먹어. 그건 전 그런 거짓말은 안 할게요. 대학 가도 안 빠져요. 그리고 대학 갔을 때 뚱땡이로 가면은 인기도 없어요. 죽어라 빼야 돼요. 그때 빼면 돼. 근데 그때 빠져. 희한하게 빠져. 굶으면 빠져. 40대 넘어가면 또 안 빠져. 엄마들이 그러니까 막 나이살이 있다 그러잖아. 자, 그러면 이제 학교별 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격식체만 있으면 편하겠는데 뭐가 있어요? 비격식적인 자리와 격식적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야. 제일 낮은 게 뭐라고? 격식적인 자리에서 제일 낮은 거. 아주 낮춤. 걔는 뭐라고? 헤라체. 예사 낮춤은 뭐라고? 하계체. 예사 높임은 뭐라고? 하오체. 아주 높임은 뭐고?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끝에만 외우라고 그래서 락에 오십시오. 락에 오십시오. 락에 오십시오. 오케이? 빨리 들어라. 락에 오십시오. 이랬어 이랬어. 락에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오케이? 락에 오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나한테 야 나 집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럼 가네 나 가네 나 가오 나 가십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선생님 가네를 누가 써요? 가게를 누가 써요? 이거는 장모가 사위한테 지금 써요 진짜.
장모가 사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막 그 남자친구 데려가면 엄마가 네 남자친구 남자친구면은 아직 어린데 만약 결혼을 했어. 근데 남자친구 왔는데 가냐? 남자친구 이름이 영식이다. 영식이 가냐? 좀 이상하잖아. 좀 약간 그래도 사이는 손님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십니까? 어이 우리 사이님 가십니까?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니까 뭐를 쓰는 거야? 가는가? 자네 잘 들어가게. 어디서 들은 거 같지? 드라마에서 본 거 같지? 어? 그치? 사극? 사극은 하오. 그대 가오? 가는가? 가구려. 얼른 가구려. 들어가구려.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가 사극체. 장모는 사극체 아니야. 사극체보다 조금 더 낮아. 사극체 약간 조금 더 정중해. 그리고 아주 높은 거는 약간 사극체는 가십니다는 아주 사골체냐 사골체? 가십니까 가십시오 얘가 제일 높은 거. 그러니까 십시오는 안 어려워해. 근데 요령이 있어요. 뭘 보시면 돼요? 아까 내가 라게 오십시오 그랬지. 라게 라게 오 십시오 십시오. 그래서 헤라체는 다 아로 끝나. 네. 그럼 오로 끝나지. 그 사실 락에 오십시오를 끝나면 그 다음에 락에 오십시오로 끝나는 거를 찾는 거는 안 어려워. 십시오 찾는 것도 안 어려워. 락에 오십시오로 안 끝나는 어미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뭐를 외워야 돼? 이거 간이가 헤라체인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가나가 원래 아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헤라체 같이 보인단 말이야. 가나가. 근데 자네 가니? 집에 가니? 집에 가나? 가나가 조금 더 높이는 거예요. 너 집에 가나? 초콜릿이 아니고 조금 높여. 그러니까 가나가 헤라체라고 착각하지만 말라고. 그냥 오는 똑같죠. 십니까 십시오는. 근데 가시지요. 얘하고 여기 가셔요. 요게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헷갈리는 거면 체크해 줄 테니까 그게 어디에 속하는지만. 나중에 어미를 보고 그냥 높임이다 낮춤이다 알면 되는데 요거 끝에를 가지고 문제니까 여기는 애는 안 어렵잖아. 그치? 애는 안 어려워. 그러니까 얘네들은 괜찮은 거야. 애는. 뭔 가는구먼 가는구 나로 끝나니까 안 어렵단 말이야. 가는구려 이런 거 어렵다고. 구려가 하우체. 저는 안 해올 거예요. 저는 이 표 안, 왜 그런, 저 안 해올 거야 하는 순간에 왜 이렇게 분노의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이게 헤라체인가? 하우체인가? 나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만? 왜냐면 저는 이거 크게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좀 잘 사용할걸? 근데 저는 이렇게 높임법 이렇게 뭐 십니까 아니면 솔직히 우리 현대에서는 십니까 아니면은 어머니들 빼면은 헤라체만 많이 쓰면 되잖아요. 나중에 장모 됐을 때는 하계체나 하우체를 섞어서 사극톤 쓰긴 써야 돼요. 근데 사이한테 반말 짝짝 해도 진짜 너무 교양 없어 보이잖아.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못 배우는 엄마가 되고 네가 나중에 이제 자식을 낳아서 네가 이제 사돈을 만나는데 네가 만약에 이거 몰라갖고 막 사위한테 친한 척한다고 야 가냐 집에 가냐 막 이러면은 엄마 장모가 너무 격떨어지잖아. 자네 가나? 그래 잘 가게 잘 가세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잘 가구려 뭐 이렇게 해야 좀 약간 좀 세련돼 보이잖아요. 어머님이 교양 있어 보이고. 해체와 헤어체는 헤어체 찾는 건 하나도 안 어려운 것 같아. 다 뭐만 붙으면 돼? 요. 네, 요.
해체만 뭐야? 해체는 가. 다 가야. 가지? 내가 가지? 이건가? 집에 가지. 맞아. 네가 가지. 난 오이. 할머니 가지가 자기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가지 맞죠? 오이야. 애가 충격받아갖고 집을 나갔다는. 가지 하네. 가지 하네. 그지? 가지. 근데 뭐가 헷갈리냐면은 해라체하고 해체가 헷갈려. 나중에 문제 풀면. 얘가 안 보고 밥 먹었냐? 밥 먹었냐? 해체일까 해라체일까? 밥 먹었냐? 밥 먹었냐? 헤라체. 너는 헤라체? 다들 왜 헤라체로 하니까 그치 헤라 같지 그치? 그럼 만약에 해체로 할 거면 밥? 밥이라뇨? 아니 밥이라뇨? 아 해체로 하면 밥? 해체가 밥? 아, 밥 먹었지. 밥 먹었. 먹었? 밥 먹어? 어미를 먹어버려. 어미를 먹어버리면 되네. 밥 먹었니? 니는 헤라체 아니 헤라 아니야? 그러네. 밥 먹었지? 먹었지? 밥 먹었지? 먹었지? 밥 먹었? 너 제일 웃긴다. 지금 살고 해체를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밥 먹었? 이거 무엇? 이 대체 무엇? 이게 헷갈리지 않아? 그치? 해체하고 헤라체가 나중에는 이게 헷갈려요. 그러면 밥 먹었냐? 밥 먹었니? 해체는 밥 먹었어야지. 밥 먹었어? 밥 먹었어? 해체야? 헤라체야? 밥 먹었어? 밥 먹었어? 해체. 밥 먹었니? 니는 해요. 밥 먹었냐? 헤라체. 헤라체. 근데 이게 만약 문장에서 밥이 아니라 뭐 다른 걸로 나오면 좀 헷갈릴 것 같지 않냐? 그치? 이래 보면 돼. 쉽게 구별해. 내가 원래 치트키 좀 잘 안 주는데 또 한 번씩 이렇게 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치트키 한 번씩 줘야 좀 내가 우와 선생님 수준 우와 우리 쌤짱 막 이러면서 또 공부하는 데 또 이렇게 희열을 느끼잖아. 얘들. 나중에 문제 풀면 틀림없이 헷갈리거든. 니네 친구들 막 헷갈려서 허우적거릴 거거든. 그때 정말 이 치트키 알려주지 마. 걔네들은 허우적거리게 둬.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 채점한 다음에 여러분이 나 1등급인데 어쩌라고 그러면 너 이거 해체하고 헤라체 헷갈렸었지? 어쩌라고 쉽게 구별하는 치트키 우리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너도 알려줄까? 아니 시험 끝났는데 뭐 어쩌라고 치트키 알려줄 테니까 우리 학원 다녀라 이렇게 딱 정말? 좋아. 정말 치트키구나. 나는 니네 학원을 다녀야겠다. 이렇게 딱 나오게. 이게 뭐냐면은 해체는 놀랍게도 해체는 엄마한테 할 수 있어요. 헤라체는 엄마한테 못해요. 이거 외국인은 몰라요. 자 봐봐. 엄마 밥 먹었어? 엄마 밥 먹었어? 가능하지? 엄마 밥 먹었냐? 존나 이싹! 엄마 밥 먹었니? 야 엄마 밥 먹었니? 엄마 밥 먹었니? 집에 와봐. 엄마 밥 먹었. 엄마 뭐 했니? 엄마 너 뭐 하고? 저 봐봐. 엄마 뭐 했어? 되지? 엄마 뭐 했어? 엄마 지금까지 뭐 했어? 나 학원 갔다 뒤지게 공부하고 왔는데 엄마 뭐 했어? 가자는 근데 엄마 탈 수. 엄마 잤어? 엄마 집 가자. 그러니까. 되잖아. 가자. 엄마 가요 그래야지. 싸가지 어디서 엄마한테 가 그래. 두루 낮춤이잖아. 웬만하면 두루 낮춤.
맞춤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응? 엄마한테 가 이러긴 하지. 가 이러지. 가자는 청용법이고. 엄마 그러면 해체를 쓰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가지. 가지. 이거 잘 안 쓸 뿐이지. 그렇게 헷갈리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그렇게 헷갈릴 때는 또 뭐를 해보면 되냐면은 그럼 가자는 선생님 그 방금처럼 소리 좋아. 가자는 할 수 있잖아요. 엄마 가자. 방금 엄마로 갔을 때. 엄마로 갔을 때 안 될 때 그럼 니네들 이렇게 문제를 던져주면 제가 또 치트키 하나 더 던져주죠. 자 그런 식으로 헷갈리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제 한 가지 더 요를 붙여보면 돼. 자, 첫 번째는 엄마, 두 번째 요. 자 그러면 가자요라는 말이 있어 없어? 가자요 안 되지. 가요는 되지. 그러면 가자는 뭐가 되는 거야? 가자요는 안 되면 해체야. 요를 붙여서 안 되면은 헤라체. 그리고 엄마 X면 헤라체. 이거 나중에 친구들한테 필기도 보여주지 마. 얘는 학원에서 공부하러 갈 때 무슨 폐륜 공부했어? 왜 엄마 나오고, 얘 딱 필기만 보면 이 오해한다고. 괜히 성격 이상한 애로 네가 오인 찍을 수도 있어. 와, 나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거 폐륜 너무 엄마 X라니. 얘 폐륜하는 거야?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패드립 하는 거야?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엄마 안 되고 요 안 되는 게 헤라체야. 가냐요? 가는구나요? 가거라요? 가냐무나요? 간다요? 근데 요즘 간다요? 나 밥 먹었다요? 그런 말 많이 쓰지. 나 어제 했다요? 다 잘못된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지나친 높임법을 그러니까 왜 요를 막 아무 데나 갖다 붙였어? 상대 높임법을 안 배운 거야. 상대 높임법을 안 배운 애들이 보조사 요를 사용하면 어미에서 요를 사용하면 높이거나 낮추는 게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 높임의 올바른 이 법들을 모르니까 원칙의 요를 사용하면 높임말이 된다는 거는 알잖아.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따라하죠. 쉽게 따라하잖아요. 나 간다요? 뭐 했다요? 막 이러잖아요. 했다 요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분별하게 우리가 왜 배운 사람으로서 이제 무분별하게 나 밥 먹었다요? 나 그랬다요?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오른쪽에 높임은 그런데 객관적인 서술로 예를 들어서 단순 사실을 전달할 때는 높임을 쓸 필요가 없다가 오라는 걸 아셔야 돼. 이런 것들이 객관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단순 사실을 할 때는 무조건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잘 보셔요. 무슨 말이냐? 세종이 한글을 창제했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가 아니라고. 객관적이고 단순하고 누구나 다 아는 본편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는 세종은 한글을 만들었다. 기원전 몇 년 전으로 가보자. 역사 25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되게 반말 나오잖아요. 근데 반말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 역사 스페셜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뭐 해도 된다? 높임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내가 개별적으로 근데 굉장히 친근감이 있어. 좀 존경심이 있어. 그럴 때는 세종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라고 써도 괜찮으니까 높여도 객관적인 사실에도 높여도 되고 낮춰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는 주체 높임에서는 잡수시다, 계시다, 주무시다, 드시다, 댁, 진지, 연세, 성함, 말씀과 같이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자 주체 높임에 그냥 특수 어휘의 종류가 이런 게 있다.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가 이런 게 있다. 자 격식절, 비격식 사용과 효과 얘도 객관식으로 좀 잘 나오는 거. 관식이 문제. 상대방의 공식적인 관계를 중시해서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 격식적인 이유. 그 상대방이 나의 사회적인 지위들을 위해 대우하고 심리적인 거리감이 느껴진다. 즉 학교 회의 시간에는 격식체를 써야 돼요? 비격식체를 써야 돼? 격식체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학급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헤라체를 쓴다 하더라도 학급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씁니다라 쓰잖아. 그치? 이 격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 써야 돼. 비격식적인은 그렇다고 해서 격식적에서 그래서 한나가 미아부장 하게 뭐 이렇게 쓰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십시오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회의할 때. 비격식적인 것은 사적인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친밀하게 표현할 때 비격식적인 자리를 많이 하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해소하고 친근감을 주는데 동일한 대화 맥락에서 한 청자에게 자연스럽게 섞어서 사용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맥락 속에서 어떤 사람한테 높임말을 사용했다가 낮춤말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 연습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렇게 해서 높임 문제 끝냈거든. 근데 나중에 높임 문제 풀 때 또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높임법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을 알려주잖아. 그럼 애들이 되게 또 충실하게 주체 높임은 이거, 객체 높임이 이거, 상대 높임이 딱 그것만 외워. 근데 문장에서는 한 문장 안에 주체 높임하고 상대 높임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겹문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장이 겹쳐져서 2개 이상의 문장. 그러면 하나의 문장에서는 하나로 높이긴 하겠지만은 2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우리 국어에는 단순히 겹문장이 있잖아. 언어를 간략하게. 그러면은 주체 높임이면서 상대 높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너무 고지식하게 뭐만 생각하는 거야. 맨날 문제 풀으라 그러면. 얘는 주체 높임만 있을 거다. 얘는 상대 높임만 있을 거다. 얘는 객체 높임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섞일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램. 여기서 일단 하나 끊고 들어갈게요.